첫 번째 가보죠. 은팔찌 둘렀던 소말리. 자, 모두가 한마음일 겁니다. 조니 소말리 추방할 때 하더라도 곱게 보내지는 말자. 자, 수갑이라도 한번 채워보자 말이죠. 자, 그런데 차긴 찼었더라고요. 영상 보시죠. 자, 국가적 주적이 된 조니 소말리. 그런데 어라? 두 손에 은팔찌 수갑을 찼죠. 자, 그런데 또 보란 듯 V질까지 합니다. 저렇게. 자, 제보자에 따르면 여긴 무려 경찰차 내부. 자, 과연 여기서 그쳤을까요? 방송은 경찰서 안에서도 이어집니다. 자, 보시죠. 예, 여기입니다. 물론 몰래 촬영을 하고 있는 것이죠. 수갑을 찬 채로. 자, 한 제보자께서 소말리와 그 지인들의 디스코드를 찾아내서 서버를 확인했더니 일반에 공개된 적이 없던 저 영상이 있더라. 네, 방금 보신 건 디스코드라는 플랫폼에 올라온 영상인데요. 이곳은 초대장을 받아야만 대화가 가능해서 소말리와 지인들끼리 소통한 걸로 보입니다. 제보자에 따르면 10월 중순에 서울의 한 경찰서에서 촬영된 걸로 추정이 되고 있고요. 제보자는 소말리가 경찰서에 연행이 될 때 방송을 했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왜 연행이 됐는지 또 이곳이 실제로 경찰서인지는 정확하게 확인되지는 않았습니다. 제보자 주장에 따르면 소말리는 수갑까지 찼지만 뻔뻔하게 방송을 진행했고 또 지인의 도움을 받아서 풀려났다고 합니다. 제보자는 한국 경찰서를 어떻게 외국인 유튜버의 방송에서 볼 수 있는지 또 게다가 연행이 될 때 이렇게 방송을 할 수 있는지 의문이라고 전했습니다. 자, 저희가 무려 3주 전에 10월 9일인가 10일인가에 맨 처음 소말리의 만행을 세상에 알렸는데 그 분탕질 다 치고 어제 굿바이 코리아 하면서 공항 사진을 저렇게 인천공항 사진을 올렸어요. 그래서 이 인간 그냥 보내면 안 되는데 했는데 이걸 다행이라고 해야 되나요? 아직 안 갔어요. 자, 지금 저 사진을 올렸습니다. 국제공항에 있는 그 터미널 사진인데 또 그리고 굿바이 코리아 인공기 같은 게 보이죠? 저것도 조롱하는 거죠. 원숭이 이모티콘인데 인공기 또 원숭이 아마 인종차별적 표현을 하는 걸로 지금 보이는 상황입니다. 이걸로 봤을 때는 갈 수도 있는데 실제로 경찰에서 확인한 바에 따르면 아직까지 소말리가 출국하지 않는 상태라고 합니다. 이유는 뭐냐면 폭행하고 마약 두 건 고발이 된 상태인데 경찰이 이걸 수사를 한다고 합니다. 우리 경찰도 나서는 것 같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지금 나갈 수가 없는 상황이고 그래서 실제로 한국에 지금 있는 상황인데 이 소말리 출국하기 전에 이 경찰은 확인해 줬는데 이 사람 사건만의 영상도 지금 올렸다고 합니다. 캡처를 써가지고 자랑스럽게 아마 여기 지금 나오는 모습이거든요. 올려가지고 자기 행방에 대해서 게시물을 계속 올리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본인이 계속 자랑을 하고 있는 걸로 보이고 다만 우리 사건 반장의 외국의 이 제보자가 이 사반 가족이 계시는데 이 사반 가족분이 백악관에 이걸 조치를 좀 해달라고 요청을 했다고 합니다. 백악관에서 이걸 처리할지 안 처리할지 모르겠지만 미국에서는 할 가능성도 있어요. 예. 지켜보기로 하죠. 그 백악관에 청원을 넣어주신 존박님, 예, 좋습니다. 다음 이어가죠. 곳곳에 민폐주의보입니다. 충격적인 제보 만나보시죠. 자, 번쩍번쩍번쩍 사정없이 깜빡이는 불빛. 눈부셔. 범인은 바로 정면에 앉은 저 노인입니다. 자기 얼굴 앞에 손전등을 대고 맞은편을 향해 불빛을 쏘아대는 중. 원본 영상을 봤습니다. 못해도 65. 그 나이에 왜 저러고 살까요? 이 사건은 이제 최근에 그 제보자의 그 친한 지인이 지하철에서 겪은 일이라고 합니다. 이 지인이 30대 여성인데요. 아까 보시는 바와 같이 지하철 바로 앞에 딱 그 마주 보면서 저 불빛을 계속 그 해당되는 여성의 그 눈에 대고 이렇게 쏘는 그런 상황인데요. 저게 이제 뭐 사실 하다 보면은 잠깐 실수로 저렇게 할 수는 있는데 그게 아니라 굉장히 고의적으로 보입니다. 그럼요. 그래서 이제 더 이상 견디지 못하고 다른 쪽으로 이제 자리를 옮겼다라고 하는데 그리고 난 뒤에 다른 사람들에게 저렇게 하는가를 보니까 다른 사람들에게는 저렇게 안 했다라고 하는 것을 봐서는 아마 이 지인이 젊은 여성이기 때문에 일부러 타겟을 잡은 것이 아닌가. 껍데기는 노인인데요. 속에는 못된 짓을 하는 악동이 도사리고 있고 시간이 지난다고 그냥 어른이 되는 것은 아닌 것 같은데요. 감히 남성에게는 할 엄두를 못 내는 비겁함이 엿보입니다. 그러니까 말이죠. 자, 또 다른 제보 영상 만나보시죠. 자, 산책로 한편에 저 남성 테니스 라켓을 휙휙. 자, 벽에 공이 통통통. 자, 산책하던 시민들은
아이 뭐 하는 거야? 이거 하듯이 옆으로 비켜가는데요. 그러든지 말든지 비켜가든지 말든지 손을 이리저리 바꿔가면서 테니스 산매경에 흠뻑 빠져 있습니다. 제발 좀! 네, 여기는 서울 관악구의 서울대 벤처타운역 인근의 도림철을 따라서 조성된 산책로입니다. 이 산책로는 관악산까지 연결돼 있기 때문에 동네에 많은 사람들이 이 길을 통해서 산책을 하는데요. 그런데 28일 저녁에 반려견을 데리고 산책을 하는데 저렇게 벽에 대고 테니스를 치는 사람을 본 거예요. 테니스 공에 맞을 수도 있고 라켓에 맞을 수도 있잖아요. 아유, 그럼요. 그래서 네, 이렇게 하시면 안 된다. 여기 공공이 다 같이 사용하는 건데 이러면 어떻게 다니냐라고 얘기했는데 뭐 들은 척도 하지 않고 계속해서 테니스 공만 맞히더라는 겁니다.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는 행동을 좀 안 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제보하셨다고 밝혔습니다. 박 변호사님, 네. 저 테니스 폼이 어떻습니까? 못합니다. 저런데 하는 사람이 잘하는 경우가 없습니다. 오른손으로 잡았다가 왼손으로 잡았다가 그럴 바에 저기서 왜 합니까? 이해가 좀 봐요. 오른손 잡았다가 왼손으로 잡았다가 이게 뭡니까? 엉망 아닙니까? 이럴 바 안 하는 게 낫거든요. 제대로 그냥 운동할 수 있는 연습장이나 테니스장 가서 연습하십시오. 오른손 왼손 뭐 왜 양손잡이입니까? 저기 테니스가 됩니까? 엉망입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이어가죠. 슬쩍 하더니 바로 쪽쪽입니다. 충격적인 제보 영상 만나보시죠. 자, 편의점 아닙니다. 냉장고에서 우유 하나 픽업하더니 주머니에 쏙 넣죠. 자, 이후 계속해서 쇼핑을 하는 저 여성. 스낵 코너도 이제 갈 때가 됐는데요. 자, 싹 돌아가지고는 다 집어서 자, 계산대 와서 물건과 생수 한 병 두둥. 자, 그런데 우유 왜 안 꺼내? 밀크, 균유. 어라? 그렇게 계산을 마친 저 여성. 그냥 우유는 끝내 안 해 지금 계산을. 자, 그러더니 삼각김밥을 데우고 있어요. 그러는 동안 주머니에서 우유 꺼내가지고 지금 빨대까지 턱 끊고 역시 훔친 우유가 맛이 최고야. 자, 그러듯이 저렇게 쪽쪽 빨아 먹고 있어요. 그러더니 우유를 챙겨서 유유히 go out. 자, 과연 계산을 깜빡한 걸까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네, 바로 오늘 새벽에 일어난 일입니다. 청라의 한 편의점에서 절도 사건이 일어났는데요. 이 사장님이 제보하셨어요. 근데 요즘 일주일 사이에 이상하게 바나나 우유의 재고만 모자라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상하다, 왜 바나나 우유가 이렇게 좀 모자라지? 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알바하시는 분이 연락이 왔대요. 지금 어떤 분이 바나나 우유를 가지고 이제 밥을 다른 걸 먹고 있는데 바나나 우유 계산을 하지 않은 것 같다. 그런데 함부로 얘기하기에는 다른 데서 사온 걸 수도 있으니까 CCTV를 한번 봐달라라고 얘기를 하셨대요. 그래서 보니까 저렇게 절도가 있었던 건데 신기한 것은 다른 것은 다 계산을 하고 바나나 우유만 딱 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 돈이 없어서 그런 것 같지는 않고 재미로 이러는 것 같다. 그러니까 여러 차례 계속된 것 같다는 의심도 지울 수가 없는 거죠. 어쨌든 얘기가 잘 되면 넘어갈 수도 있을지 모르지만 아니면 곧 경찰에 신고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오윤성 교수님께서 짧게 코멘트해 주시죠. 고의적이다, 아니다. 저거는 자기 팔을 움직이는 것은 고의가 아닌가요? 이게 자동적으로 움직이는 것은 아니니까 저거는 누가 보신다 하더라도 저거는 고의성이 100%입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자, 다음 이어가죠. 여성을 바짝 쫓는 그림자입니다. 충격적인 제보 영상 만나보시죠. 자, 불박차 신호 대기 중이죠. 자, 그런데 바로 그때 인도를 걷던 여성이 골목 안쪽으로 들어갑니다. 자, 그런데 그러자 남성도 빠른 걸음으로 뒤쫓아가죠. 뭔가 수상함을 느낀 불박차 차주 골목 안으로 차를 몰고 가는데 자, 역시나 여성을 바짝 뒤쫓는 저 남성. 여성도 이상함을 느꼈는지 잠시 멈춰서서 먼저 보냅니다, 남자를. 먼저 보냅니다. 그러자 갑자기 여성이 가는 쪽으로 방향을 틀고 뒤따라가죠. 자, 바로 그때 불박차가 빵빵 경적을 울리자 그 소리를 들은 여성이 불박차를 향해 걸어오는데요. 자, 빵빵. 자, 두 사람 대화 들어보시죠. 조금 좀 이상하죠? 보고 좀 이상해가지고 제가 따라왔어요. 이쪽으로 오세요, 이쪽으로. 조금 좀 이상한 것 같아요. 여기 조금 계시다가 집이 어디 쪽이세요? 이쪽으로 같이 옮기게 주세요. 그래요? 감사합니다. 저쪽 보니까 계속 따라오다가 이렇게 방향을 바꿔갖고 계속 따라가더라고요. 감사합니다. 그러면은 이쪽으로 가실 거죠? 가고 계세요. 제가 쳐다보고 갈게요. 자, 백다희 아나운서 보기에 어때요? 우리가 저 남성
생사람 잡는 것 같습니까? 아니요, 전혀 그렇지 않아 보이고요. 정말 아무 일이 없어서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일을 좀 설명을 드리면요. 어제 오후에 있었던 일입니다. 이 제보자는 차를 타고 가고 있었는데요. 그런데 보신 것처럼 한 여성이 골목으로 들어가는데 같은 길에 있던 남성이 여성을 지나치는가 싶더니 갑자기 가던 길을 되돌려서는 빠른 걸음으로 여성을 따라갔다고 합니다. 제보자가 이걸 보고 좀 수상해서 뒤따라갔는데요. 아니나 다를까 이 남성이 손을 주머니에 넣고서는 여성을 바짝 쫓아가고 있었습니다. 여성도 이걸 좀 눈치를 챘는지 남성을 먼저 보내려고 했지만 그대로 직진하는 듯 하더니 방향을 다시 바꿔서 여성을 쫓아갔습니다. 하지만 제보자가 여성을 차로 따라가면서 바래다 줬고요. 여성도 감사하다는 인사를 하고 헤어졌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저희가 하는 게 진짜 단순 지레짐작이 아니라 또 목격됐다. 자, 이게 문제입니다. 이 제보자가 이 여성을 바래다 준 뒤에 다시 돌아오는 과정에서 비싼 골목으로 왔던 길로 다시 왔죠. 왔는데 이 남성의 모습이 또 보였다는 거예요. 아이고. 또 배회하면서 누구 있나 없나 찾아보는 그런 모습. 이 배회하는 봤을 때는 아마 이 블랙박스 차량이 정확하게 봤던 거고요. 어쩌면 어떤 큰 범죄가 날 수 있는 것들을 미리 막았다고 볼 수가 있는 상황인데 왜 이걸 제보했냐 하면 초등학생 딸이 있다고 해요. 아이고. 이 동네에 또 살잖아요. 예. 그러니까 저런 행동을 정말 한두 번 했겠냐 이런 생각 들고 다른 어떤 여성한테 그건 어린이든 누구든 또 그럴 가능성이 있으니까 경고 차원에서 이렇게 제보를 했다고 합니다. 네, 관할 경찰서에서는 좀 저 지역 좀 이렇게 좀 예의주시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 사연으로 가볼게요. 반려견 호텔 된 내 집입니다. 자, 집단 지성의 판단을 받아보고 싶으시다면서 제보해 주신 사연 함께 들어보시죠. 안녕하세요. 남자친구의 반려견 때문에 고민이 많은 20대 여성입니다. 최근에 남자친구가 이직을 했어요. 본가에서 키우던 반려견을 데리고 독립했는데요. 반려견은 가끔 보긴 했지만 솔직히 특별히 귀엽다거나 사랑스럽다는 느낌은 아니었습니다. 게다가 제가 좀 깔끔을 떠는 편이어서 털이 날리는 것도 신경이 쓰이거든요. 하지만 남자친구가 키우는 거니까 별 생각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남자친구 새 직장이 야근도 출장도 많아서 집을 비울 때마다 저한테 맡아달라고 부탁을 하는 거예요. 강아지가 분리불안이 있는데 좀 아는 사람이랑 같이 있으면 훨씬 진정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한테 부탁을 하는 건데요. 문제는 가끔 부탁을 하던 게 이제는 좀 당연하다는 듯이 수시로 맡기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온 집에 털을 날리는 것도 또 제 방에 강아지 장난감이며 간식이며 이런 물건들이 쌓이는 것도 거슬리기 시작했어요. 참다 못해서 그냥 반려견 호텔에 맡겨라고 거절해봤지만 잘 모르는 사람한테 어떻게 맡기냐고 반려견 호텔에서 일어난 사건 기사도 보여주는 겁니다. 혹시라도 이렇게 되면 나 정말 못 살아 이러면서요. 남자친구는 바쁜 거 끝날 때까지 조금만 참아달라고 하는데 좀처럼 저는 믿음이 가지 않습니다. 그냥 참고 기다리면 되는 걸까요? 아, 그렇군요. 자, 기다리고 기다리셨던 부처 핸즈업 타임 유튜브 JTBC 뉴스 채널 사건 번장 독립 채널에서 8천여 분의 우리 가족 여러분들 함께하고 계신데요. 채팅창에 OX로 함께 참여해 보시죠. 먼저 사연자 여자친구입니다. 오빠, 지훈 오빠, 내가 털에 얼마나 예민한지 알면서 그래. 가끔 우리 집 와서 흘리는 오빠 털도 짜증나 죽겠는데 똥꼬 털까지 내가 나 진짜 미치고 팔짝 뛰어. 최소한 미안한 척이라도 좀 해라 좀. 그리고 공기청정기 돌리고 나면 전부 똥꼬 털이야. 애가 또 왜 이렇게 앵겨 또 밤에 제대로 잠을 못 잔다고. 너 나보다 똥꼬가 더 좋니? 동그라미. 아, 좋습니다. 이 구도 좋아요. 다음 남자친구입니다. 야, 백다혜, 너 이런 여자였어? 너 나랑 사귈 때 똥꼬 예쁘다고 막 쓰다듬고 막 이러고 하더니 그거 다 쇼였던 거야. 너가 나한테 소중한데 똥꼬도 내 가족이고 내 새끼야. 너 어쩜 이렇게 냉정할 수 있어? 그래, 똥꼬야. 야, 반려견 호텔? 마음이 불편하다고 내가 일이 손에 안 잡힌다고 남자친구가 이렇게 부탁하잖아. X. 오윤성 교수님부터 갈게요. 예. 일단 먼저 제가 이제 밝혀야 될 게 저는 개인적으로 반려견을 대단히 좋아하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예. 사실 이제 이 두 분이 어떻게 보면 그 반려견을 둘 다 싫어하거나 둘 다 좋아하거나 하면 이런 문제가 발생이 안 될 수가 있어요. 사실 이게 OX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이제 그 남자친구 편을 들긴 들었지만 또 제 주위에 보게 되면은 정말 이 강아지하고 같이 있으면은
알레르기 있고 하는 이런 분들도 있습니다. 아, 그럼요. 예, 두 사람이 이제 3년째 사귀고 있는데 결혼을 전제로 사귀는 건지는 잘은 모르겠지만 결혼 이후에 남자친구가 개를 키우겠다라고 이제 하게 되면 이제 진짜 개하고 뭐 이렇게 상대를 갖다가 골라야 되는 그런 상황이 올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이 남성 같은 경우는 그 반려견 호텔에 보내는 것도 지금 이제 좀 꺼려한다라고 할 정도 되면 계속 그 키울 것 같은데 아마 이 여성분도 좀 생각을 하셔가지고 결혼하기 전에 좀 짚고 넘어가셔야지. 그렇지 않으면 이게 하루 아침에 끝나는 게 아니거든요. 강아지도 수명이 있고 하기 때문에 또 남자친구가 예. 좋아하니까 오래 갈 것 같습니다. 예. 공교롭게 또 우리 박 교수님도 반려견을 네. 키우시잖아요. 네, 저도 이제 주관적인 대답입니다. 네, 객관적으로는 개랑 같이 있으면 알레르기 일어나고 너무 싫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는 이해가 돼요. 근데 저도 주관적으로 이제 반려견을 좋아하는 데다가 저는 진짜 이런 경험이 딱 있어서 오. 저희 남편이 어. 결혼하자마자 어. 제가 키우던 강아지를 꼭 저희 집에 데려와야 했거든요. 저희 엄마가 미국에 언니한테 가시는 바람에. 근데 저희 남편이 그때 개를 너무 별로 안 좋아해가지고 못 키워가지고 결국에 우리 강아지가 미국으로 갔단 말이에요. 아이고야. 그런데 지금 저희 남편이 새로운 강아지를 키우는데 너무 예뻐하는 거예요. 자식처럼 예뻐해서 제가 그 후에도 두고두고 옛날에 우리 강아지 내가 못 키우고 미국에서 무지개 다리 건너서 내가 아이고. 정말 너무너무 마음이 아팠다, 상처다 막 이렇게 따질 때가 있어요. 그런 것처럼 어떻게 보면 강아지를 너무 정말 사랑하는 입장에서는 내 강아지를 예뻐해 주지 않으면 나를 안 좋아하는 것 같은 느낌이 막 맞아. 드는 거예요. 그래서 주관적인 대답을 했다. 자, 박 변호사님. 네, 오늘은 참 어쩔 수 없이 저도 주관적으로 예. 저는 뭐 반려견을 키우거나 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고 저는 이 사연자 말이 딱 이해가 되거든요. 아, 털이 싫으세요? 아니 싫지는 않지만 이렇게 방해를 준다는 건 사실은 불편을 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충분히 이런 요청을 할 수 있고 이게 견딜 수가 없는 상황이라면 남자친구가 해결을 해줘야 되는 거고 이 사연자 여자친구한테 이것을 자꾸 모든 책임을 미루거나 계속적으로 한다는 것은 더 문제가 있어 보이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어쩌면 오늘도 저도 사실 주관적으로 좀 어떤 내용을 판단한 겁니다. 오늘따라 다들 이렇게 그냥 조심스러우세요. 자, 백다희 아나운서. 저는 강아지를 본가에서 키우지만 사실 남자친구가 좀 잘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여자친구가 뭐 아예 돌봐주지 않은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조금 이렇게 힘들어하면 본가에 맡기면 될 텐데 왜 굳이 여자친구한테 이렇게 하는지 잘 이해가 안 갔습니다. 그냥 본가에 맡기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가족분들 의견도 보겠습니다. 몰랑 아몰랑님, 강아지 싫어하는 사람은 싫어합니다. 견주가 배려가 없네요라고 하셨고요. 이인님, 여자친구라고 개를 맡길 이유는 없습니다라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빅토리아님은 반려견을 키우는 입장에서 남자친구 마음이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저희도 애견 호텔에는 못 맡깁니다라고 하셨습니다. 아, 그러시군요.